네, 코인퀴즈입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4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바로 지체 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파월은 멍청하고 정치적이다. 5연속 금리 동결에 분노했다. 이것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끔 할 거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4,000원이 돌파가 됐네요. 이게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랑 또 오르는 4,700원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떨어지는 4,000원, 이때가 4,000원 레벨 라인이라면 떨어지는 4,000원이어서 상당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810원 단기 저점 찍고 올라가는 4,000원이어서 또 회복되는지의 관건이 중요하겠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열리지 않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고, 저희 고량 주연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4대 보조 지표를 통해서 한번 지금 공개 방송이지만 잠깐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위치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3,810원 단기 저점에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분 좋은 4,010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고량주 회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4대 보조지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은 멍청하고 정치적이다. 5연속 금리 동결에 분노하고 있다. 자, 테이크어웨이는요,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맞기에 역부족이다. 이것은 이 미국 대통령이 FOMC 의장을 사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 제롬 파월을 사임시키겠다라는 뜻보다는 9월의 금리를 반드시 인하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예측을 한다면 전략적 준비 자산을 언젠가는 또는 조만간 카드를 꺼낼 겁니다. 왜냐면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때 한번 리플이 전략적 준비자산 리스트에 있다, XRP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제 말뿐이었고,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강력한 어떤 조치, 액션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가 다시 한번 리플이 비상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피력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략적 준비자산의 다음 카드가 먹히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승부수를 띄울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승부수 띄우기 좋은 것이 바로 금리 인하죠. 이 금리 인하의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진짜 많이 기다렸지만 9월이죠. 일단은 9월과 10월과 11월 이 3개월 남아있는데 3개월 중에 최소 2회 이상 금리 인하를 노리고 있는 트럼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바로 이 전략적 준비자산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적인 면에서의 부흥도 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한다면 한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게 가부를 떠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 비난했다. 너무 화가 난다. 파월은 너무 멍청하고 정치적이다. 연준 의장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이 말은 곧 새로운 신임 FOMC 의장을 염두에는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해임시킬 권한은 없지만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2026년 5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 그림 카드가, 자 보십시오. 9월, 10월, 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사임, 새로운 신임. 새로운 신임은 당연히 친암호화폐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그 전에 선반영,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 금리 인하. 2026년도 열려있죠. 금리 인하.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동결. 자금이 풀릴 것이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xpansion.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있고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2022년과 2023년은 금리 인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과 2025년은 어떤 준비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확장. 그 다음에 2030년과 2031년에는 말 그대로 피크. 이 피크라는 이야기는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는데 2030년과 2031년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크. 어떤 피크? 진짜 이 시장에 자금이 화끈하게 들어오는, 돈이 화끈하게 풀려서 절정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리플을 갖고 있지 않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매우 포화 상태. 그게 바로 2030년과 203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우겠습니다. 지금은 4,000원 깨졌다, 실망스럽다, 다시 채워졌다, 나 있다, 좋아요. 몇백 원 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 어떤 숫자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5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자리 수가 될 때가 리플의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다림에 또 그런 깊이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 트럼프 또 파월 압박했다. 미국의 수조 달러 손해를 입혔다라는 지난달 말에 또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압박은 FOMC 의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론을 내자면 결국 금리 인하를 9월에, 다른 데도 아니고 9월에 반드시 첫 금리 인하를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리플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이게 이렇게 역전됐나요? 비슷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금리 인하로 이쪽으로 확 기울었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10월, 12월이군요. 네, 9월, 10월, 12월. 9월, 10월, 그 다음에 12월. 12월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9월과 10월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많다면 2회 모두 금리 인하를 기대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리플이 3.17% 왜냐면 가장 거래대금이 비트코인보다도 2배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 극단론자들이 리플을 계속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 종목인 스텔라 루멘 역시 3%대 반등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살짝 스텔라 루멘 이런 느낌이지만 한번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숨 쉴 틈 없이 계속 올랐는데 다시 이 51선 위쪽으로 다시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8시간 전후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특히 오늘과 내일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새로운 한 주의 움직임을 잘 점쳐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까지 출장하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본 방송에 들어가니까요.
네, 내일까지는 또 라이브 방송 없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우리 고량주 회원 방송부터 시작해서 정기 방송까지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비 소식이 조금 있죠. 네, 우산 잘 챙기시고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